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2강 가전체 소설, 애정소설, 가정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것들은 모두 고전소설의 장르죠. 자, 고전소설은 이와 같은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소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전체 소설. 가전체 소설이라는 것은 가짜 전기문체 소설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인물인 척하는 소설을 말하죠. 그래서 강한 뭘 띠고 있어요? 풍자성. 가전체 소설을 쓴 이유는 뭐예요? 어떤 사물을 의인화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고려 중기 이후부터. 고려 중기 이후부터 쓰여진 이 가전소설은 어떤 대상을 의인화해서 인간 세상을 풍자하기 위한 소설. 그러니까 풍자는 왜 해요?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생각을 비판하거나 혹은 옹호해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문학의 갈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풍자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돌려 말하기 기법, 다른 말로 하면 간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할 때 쓰죠. 이게 문학이라는 게 원래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비판하거나 혹은 옹호하는 갈래니까요. 그래서 이 가전체 소설의 성격은 경세적이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세라는 뜻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 교훈을 전달한다 그러면 경세적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싶다라고 할 때 경세적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럴 때 의인화된 대상은 뭐예요? 실존 사물을 의인화하죠. 종이, 저생전, 술, 국순전, 국선생전, 돈, 공방전 이래가지고 실존 사물을 서술하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교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가전체 소설은 무슨 갈래? 교술갈래라고 했어요. 교술갈래. 교술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에서 교술관리는 뭐냐면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학이라고 할 때 교술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전체 소설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술관례라고 보고요. 교술관례의 대표적인 장르가 뭐예요? 수필이 되겠네요. 가전체 소설은 수필이 아닌 허구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 서사갈래이지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교술갈래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술갈래이지만 뭐라고요? 허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니까 서사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작품이다. 그래서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 가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설화는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 소설은 창작된 이야기, 그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순전, 술을 의인화한 소설이죠. 돈을 의인화한 공방전, 이런 게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 사랑 이야기를 다룬 거죠.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장애물을 이기고 결연은 뭐야? 인연을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와요? 현실적 장애, 요건이 나오겠죠. 그것이 집안의 반대던가 혹은 전쟁이던가.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한다. 이런 게 애정소설의 스토리죠. 그리고 고귀한 신분의 여성에게만 초월 세계가 도와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고귀한 신분이다 그러면 양반댁 자녀이겠고, 그렇죠? 양가댁 자녀이겠고, 또 하나는 고귀한 신분이 뭐냐면 원래는 천상계 선녀였는데
죄를 지어서 하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 이럴 때는 반드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시련을 겪은 다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게 이 고전 소설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요? 조력자가 나타나요. 도와준다.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초월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신선세계를 말할 거예요. 초월세계, 신선세계, 다른 말로 천상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생의 딸이나 기생인 경우 자력으로 스스로 시련을 극복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정소설의 경우에요. 춘향전의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천명사상이 나타나는데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즉 운명이란 뜻이죠. 남녀 간의 인연은 운명적으로 남주와 여주인공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유연애 사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규범과 유교 윤리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고요. 부모의 반대도 모두 극복한다는 이야기고, 이럴 때 등장하는 인물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고요? 제자, 가인형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재주 많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이 등장합니다. 고전소설의 경우에요. 그 다음 봐야 할 게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소설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뭐예요? 처척 간의 갈등이죠. 예를 들면 사시남정기라던가 창선가미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처척 간의 갈등을 주로 소재로 다루고 있어요. 이런 소설들은 주제가 권선징악입니다.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벌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예요? 인과 응보의 결론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즉 행동의 원인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게 인과 응보의 결론이죠. 그 다음 가정소설은 유교적 도덕을 따릅니다. 규범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 즉 유교적 덕목을 실천한 자가 승리한다.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그 다음 전형적인 캐릭터가 있는데 남편은 뭐예요? 어리석은 심판자예요. 예를 들어 처척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좀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계모와 자식들은 천성적인 악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실은 뭐야? 첫 번째 부인을 말해요. 정실과 자식들은 천성적인 선인이라는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창선가미록의 경우에는 정실 첫 번째 부인이 악인으로 나온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영웅소설인데요. 일단 영웅소설의 소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련이 있어야 되죠. 그 시련은 보통 고전소설에서 뭘로 나타나요? 전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전쟁 소재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군담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를 다뤘다. 군담소설. 그래서 역사 군담소설에는 영웅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고, 피폐해진 민족과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영웅소설을 창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데 이때 여성 영웅들은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위가 매우 없었죠. 남성에 비해. 그래서 남장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여성이 남자 차림을 하고 영웅적인 활약을 한다 이런 거죠. 봉건적 남성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여성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 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시정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홍계월전, 또 금방울전, 이런 게 아마 여성 영웅 소설의 대표작이 될 거예요. 또 하나 영웅소설은 전형적인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서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영웅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기이한 탄생이죠. 그리고 나서 어릴 적에 고난과 시련을 겪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적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내용이 끝이 나게 되죠. 박시전의 경우도 그렇고 금방울전, 홍계울전 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홍계울전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홍계월의 아버지는 홍우라는 사람이고 부인 양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적을 피해서 도적의 난을 피하려다 부모와 헤어지게 된 홍계월이 강물에 던져져요. 그런데 여공이란 인물을 만나서 평국이란 이름으로 그의 집에서 장성하게 되고요.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온갖 병술과 병법을 익히다가 과거를 거쳐서 장원과 부장원으로 급제하게 되는데 이때 장원이 평국 즉 홍계월이 돼요. 자, 그러다가 오랑캐가 침입하죠. 때는 명나라이기 때문에 이때 남장을 한 평국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요. 전쟁에서 돌아온 평국이 병을 얻었어요. 이때 진찰을 받다가 여성임이 알려집니다. 이때 천자 즉 왕이 보국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보국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보국은 평국을 멀리하고 애첩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번의 전쟁이 발생하죠. 이 전쟁에서 다시 한 번 더 공을 세우고 남편인 보국의 목숨도 구해줍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나라의 위기를 구한 평국, 즉 홍계월은 대장군의 자기를 받고 나라에 충성하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여성 영웅 소설. 항상 영웅 소설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판소리개 소설이에요. 판소리개 소설이라는 것은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흥부전, 춘향전, 적벽전, 토끼전, 심청전을 말합니다. 따라서 판소리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판소리는 공연 문화잖아요. 자, 창과 안일이 발림이 있는데 판소리라는 것은요. 창자와 고수가 공연하는 대본을 소설화한 것이기 때문에 판소리적 특징이 매우 많은데 창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이 이제 부르는 노래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노래니까 뭐가 나타나요? 운율이 나타날 거예요. 안일이는 사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소설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나 해설로 나타나겠죠. 발림은 뭐냐면 몸짓이나 동작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판소리개 소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장면의 극대화다. 장면의 극대화는 어떤 부분을 계승한 걸까요? 바로 요 창, 인물의 창. 노래하는 부분이 소설로 그대로 쓰여진 거죠. 그럴 때 관객의 흥미를 고려하여 분량을 조절해요. 뭐뭐하고 이것을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은 한 장면을 길게 늘려준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때 나오는 표현법은 대구법, 그 다음에 열거, 과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장면은 특별히 중요한 장면이 될 거예요. 스토리상. 이런 창 부분은 장면의 극대화로 나타나고요. 이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 부분은 운율이 느껴지니까 운문체, 낭송체, 운문체라고 합니다. 꽃이 피니 새가 날고 구름 끼니 비가 온다. 이건 뭐예요? 사음보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사음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운율이 느껴지고요. 대구, 열고, 과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 판소리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편집자적 논평을 볼 수 있다. 이 편집자적 논평은 판소리의 안일이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이 안일이 부분은
판소리에서 해설하는 부분이겠죠. 이것이 소설로 정착되면서 편집자적 논평이 된 거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자, 즉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이 판소리에서 관객에게 해설해 주었던 부분이 그대로 소설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그 고전 소설에서 가전 소설, 가전체 소설, 애정 소설, 가정 소설, 또 영웅 소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봤다면 이번에는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전체 소설은 특정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어떻게 해요?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그 가게라는 것은 그의 조상, 즉 집안 내력, 그 다음에 생애는 뭐야? 에피소드식으로 보여주죠. 이 에피소드는 주요 행적으로 나타나고요. 성품은 그 인물의 성격, 그 다음에 공적, 그 사람이 이룬 일을 기록하는데 성품과 공적은 서술자의 평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전체 소설의 구성은 가계, 그 인물의 집안 내력, 행적, 그 사람이 주요적으로 한 일을 에피소드식으로 보여주고요. 평가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전체 소설의 구성이라고 했죠. 특히 가전체 소설은 편집자, 즉 서술자가 누구로 나와요? 사신으로 나옵니다. 사신은 말한다 이렇게 평가되죠. 라고 서술되죠. 이때 사신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전체 소설을 계승한 현대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의 양식을 계승한 현대 소설. 그래서 얘를 약식 전기문이라고 하는데 이 약식 전기문 현대 소설은 가전체 소설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그의 가계도와 주요 행적을 에피소드식으로 보여주고 서술자가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대표작으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유자소전이란 작품이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뭘 계승했다고요? 가전체 소설, 전의 양식을 계승했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은 평범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덕이 있거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돌려서 교훈을 주고자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체 양식을 계승한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유자소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의 양식을 계승한, 전통적 전의 양식을 계승한 현대 소설이죠. 자, 그런데 이때 가전체 소설은 뭐야? 허구적인 이야기지만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그림으로 소설, 즉 서사갈래가 아니고 교술갈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전체 소설은 특정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해서 그 가계, 생애, 성품, 공적 등을 기록하는 무슨 형식? 전기문의 형식, 전기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의인 전기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가전은 구체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교술갈래고요. 단순히 지식 혹은 이념으로 전달하지 않고 인물의 생애로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서사갈래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예시작품 한번 봅시다. 국선생전인데요. 국은 술국자고요. 선생이라는 것은 대상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소설인데 술의 긍정적인 면을 서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느 부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성의 자는 중지요. 관향은 주천이다. 자, 국성의 이름은 중지고요. 관향, 고향은 주천이래요. 어려서 후한말의 애주가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이름과 자를 모두 서씨가 지어주었다. 그 조상은 온이라는 고장에서 농사지으며 살았는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자손이 정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증조부는 역사의 이름이었고 조부인 모 때부터 주촌으로 옮겨 살았다. 아버지 차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고 사공경곡 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가전체 소설 가계 행적 평가 중에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바로 가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의 가계, 즉 조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부분이 되겠네요. 늘 가전체 소설은 가계 행적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술을 의인화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므로 이 술의 행적을 통해서 작가는 무언가를 비판하고 무언가를 긍정할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게 가전체 소설의 핵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자, 아버지 차에 이르러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나라에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위 소설은 뭐예요?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의 처음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 지문 한번 볼까요? 사시는 말한다. 국시는 대대로 농가 사람들을 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나란 일에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줘 많은 공을 세웠으니 장한 일이다 라고 해서 어떤 부분인가요?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시는 말한다가 바로 평가 부분이죠. 자, 가전체 소설은 가계 행적 평가 말하는데 행적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 평가하는데 자 국성 즉 술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다. 뭐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나란 일에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줘 많은 공을 세웠으니 장한 일이다. 그래서 이 수를 뭐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이 술에 부정적인 면도 역시 서술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그는 늙음악이 넉넉할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누렸다. 다시 긍정적인 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국순전은 필자는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언급했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고요. 주역에 낌새를 보아 일을 해 나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국성을 말하죠. 술이죠. 여기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술은 어떤 성격을 지닌 거죠? 스스로 물러날 줄 아는 성격을 지녔다는 면에서 긍정적이고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화를 미쳤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고 또 하나 긍정적인 면은 임금을 잘 섬겼다는 것. 그래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평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예요? 바람직한 신하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술을 통해서 바람직한 신하의 모습을 형성했다는 것. 자, 그럼 4번 풀어볼까요? 밑줄 치는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전체 소설의 목적은 인간사의 그릇된 모습을 뭐예요? 애들로 비판하는 풍자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서 뭘? 교훈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게 바로 가전체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애정소설의 특징을 볼까요? 애정소설부터는 다음 강의 파일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